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당 문제, 입당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긴 하죠. 보겠습니다. 입당식이 신경전이다. 윤석열 상황을 좀 보고 국민의힘은 8월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대선 주자 영입을 맡은 권영세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을 좀 맡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입당 여부가 지금 또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일입니다. 뭐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당을 그러면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주저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고 또 제가 많은 그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방법론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뀌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좀 다른 데한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네네. 또 제가 만나야 되는 분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공개를 못하고 제가 만나야 될 것이고 네네. 하여튼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현 정치 상황상 그 프랑스와 같은 제3지대는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내 말에 듣고 있었으니까 나는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다르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국민의힘 쪽의 얘기는 뭐 저렇게 윤석열 전 총장과 정 총장 측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당 쪽으로 무게가 기운 거다. 그리고 이건 시점만 남아있는데 뭐 8월 얘기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민심 투어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입당은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시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입당은 하겠죠. 뭐 자신이 6월 29일 날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고 이미 얘기를 한 판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입당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이겠죠. 지금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선 명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그 정치인이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윤 총장이 일단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늦추고 있다. 무엇이냐? 윤 총장은 7월 2일 날 장모가 법정 구속됐지만 바로 입당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로 입당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교과서를 좀 더 보고 그리고 시험을 쳐야지 나 문제지만 보고 시험 치는 그런 나쁜 학생 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명분을 국민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 속전속결로 지름길 가는 정치는 안 해. 지금 민심 투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그 동의와 지지를 발판으로 나는 정치를 할 것이야. 이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리 차원에서도 지금 들어가면 단체전에 합창단의 1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윤 총장은 지금 골키퍼와 이미 1대1 구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를 합창단의 일원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나는 독창회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독창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입당해서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러한 전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돈 없어 죽겠어 이거에 통용이 안 됩니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 예.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렇죠.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윤 총장은 지금 입당 시기를 늦추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제3지대가 확실히 없어졌다는 판단을 가졌을 때 예.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 초반부터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소린가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했듯이 1+1 최종 그 정당의 후보가 나온 뒤에 결선 경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우찬 변호사, 지금 사실은 최영철 편집위원은 뭐 입당 말고 지금 뾰족한 선택은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윤우찬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입당할 경우에는 경선을 초반부터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 또는 말기에 최종 후보하고 그냥 1대1 협상 이렇게 간다고 좀 갈 걸로 본다고 전망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길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상대방 있는 거니까 국내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보고요. 다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심의 입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밖에서 원내교섭을 구성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제 예측컨대는 윤 총장이 밖에서 국내심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들어와야 이제 경선들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안철수 대표와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대권 주자급 분들이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올 필요가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 기회가 없어졌던 것이고 예.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미 출마하실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거의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윤 총장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또 출마 선언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기 입당해가지고 본인과 다툴 중량급 인사가 안 나오리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당해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우군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바깥에 네거티브가 있었을 때 안에서 당 차원의 대응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에 있는 국회의원 차원의 대응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입당을 조기에 한다는 것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선 팀을 어느 정도 구축한 뒤에 예. 안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을 케어해줄 수 있는 대선 팀과 함께 입당을 해도 하지 그냥 본인 혈혈단신 대선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예. 본인이 아마 쭉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의 부침을 보면서 상당히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당은 하되 시기는 조금 늦추거나 국내 심과의 조율 여하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입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우찬 변호사는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 참여 시작부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국내심의 입장이 먼저 서야 되겠죠. 예. 그런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심의 경선 참여가 없으면 예.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그거를 감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네이밍은 했어요. 난 야권 주자다. 예. 사실상 가치를 내걸면서 야권 주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야권 주자의 대선 지지율이 3자 대결을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예. 여론조사 돌렸더니 국내심 후보자가 7.5%뿐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심 입장에서도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 현재는 자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해야 예. 되겠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존재나 입당 여부를 무시하고 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내밀한 협조 내지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상황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면은 초반부터 경선 참여하는 건 나는 당신들과 급이 달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금 예선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를 다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내 후보가 되게 되면 사실은 좀 지지율이 떨어진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공격의 포인트가 도덕성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그럼 공격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더 처져 있던 후보들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윤 전 총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증을 사전에 받게 되는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또는 몇몇 의원들이 야권 주자를 향한 서로의 공격은 자제하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입당을 해서 최종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국내 힘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지지 세력을 윤 전 총장이 이걸 만들어야지만 예. 본인이 어쨌든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 예를 들면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플러스 알파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뭐 8월 중 얘기하고 상황 보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8월 중에는 들어가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선이 한참 실시되거나 아니면 경선이 끝난 중에서 최종 후보가 경했을 때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한다.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요. 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장모 구속 명분 얻은 검찰 수사 탄력 핵심은 윤 개입 여부다. 지금 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수사도 진행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뭐 공수처 관련된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도 있는데 단기간 사법 리스크 해소 힘들 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짧게 최영철 편집위원께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장모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죠. 그리고 수사가 여러 갈래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처음에 법정 구속됐을 때 당장 든 생각은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주식시장 비교하면 이게 이미 노출된 재료가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로 이어진 것이죠. 그냥 확인이 된 것뿐이다. 그래서 이미 다 나온 재료가 결국 뭐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 주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뭐 공시가 된 상황인데 그 전에 다 알던 것들이 이미 윤석열이라는 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이미 노출된 재료가 지금 발표가 됐을 뿐이어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윤석열 장모가 그랬고 윤석열 뭐 처가가 어떤 거고 대충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윤석열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윤석열이란 이 뭐 주식에 계속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사실은 가치주였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가치주.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됨으로써 이제 성장주로서의 효과도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미 노출된 재료 하나로 특별히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번 장모 구속의 여파로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뭐 출마 선언 뭐 20일 만에 결국에는 나 못하겠다. 베끼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이 노출된 재료만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봐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러더 그 사람 전과사범 아닌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본인 음주운전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인 거는 없잖아. 이렇게 정치적 상대자들과 비교하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윤석열이라는 주식에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뭐가 수사 사항이 계속 있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